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토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뭡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은 소송을 내면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여권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윤 총장도 사퇴하는 동반 사퇴 시나리오가 최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당장 윤 총장의 소송 불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편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오늘 열리는 추천위에서 여야가 후보 선정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 강행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송 얘기와 오늘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공수처장 추천위 얘기 두 가지를 브리핑해 주셨는데 네. 김준일 대표. 예. 윤 총장 아주 빠르게 소장을 접수했네요. 지난달 23일에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한 다음에 네. 바로 다음 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거 똑같은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예고됐습니다.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한 거고 두 가지 똑같이 네.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한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명목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송 대상인데 어저께 윤석열 측 변호사도 얘기를 했어. 이거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거다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 소송을 건 거다. 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고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이런 이제 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거 징계 승인한 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한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어떤 그동안은 추윤 갈등이라고 했더라면 추미애 장관 이제 사퇴 의사 밝히고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찌 됐든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모든 부담이 다 가게 생겼다. 지금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이미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지금 들어간 상황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의 양상이 마치 문윤 갈등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부담을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여권에서도 나오는 거죠. 여권에서도 나오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징계 2개월 받은 게 뭐 자랑이냐, 사퇴해라 이제 이런 거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친정부 성향의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빨리 사퇴하라 막 피켓 시위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소송이 아니라 사퇴해라. 네, 이제 이런 지금 대결 국면인데 뭐 윤 총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까 뭐 지속이 되겠죠. 그렇군요. 좀 덧붙이자면요. 네. 이게 여당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뭐 공수처 뭐 1번 수사 대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얘기였는데 어제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쟁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이제 좀 화살이 넘어가면서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이 좀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청와대나 뭐 여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표는 수리가 안 됐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신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표 반려해야 된다. 이런 청원도 올라와서 단 하루 만에 8만 가까이가 동참했더라고요. 예, 뭐 전체적인 흐름이 어찌 됐든 뭐 검찰 개혁을 또 완수해야 된다. 왜냐면 공수처 아직 출범 안 했으니까 그런 뭐 분위기도 있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재판정이 이제 살펴보는데 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쟁점들이 약간 복잡해요. 그러니까 2개월이 애매한 거예요. 만약 6개월 정도 됐으면은 소위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의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급하게 좀 일단 정지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월의 정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무 예전에는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직무를 배제해 버린 거니까 검찰총장 남은 임기까지 일을 못 하니까 회복할 수 없는 건데 2개월 있다가 돌아오는 건데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냐. 그리고 어쨌든 직은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판정이 어떻게 볼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 문구군요. 2개월 있다 돌아오면 뭐 곧 돌아오는 건데 이게 뭐 회복 불가야라는 쪽과 예. 2개월이면 뭐 원전 수사며 뭐 울산 수사며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데 총장 빠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는 예. 게 부딪히는 거군요. 어제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2개월이면은 이 원전 수사 못하게 된다. 피해를 받는다. 이거 듣고 윤 총장 측이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쟁점들이 지금 있어서 좀 지금 뭐라고 짐작하기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 뭐 법원도 이게 대통령이 이미 재가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법원이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윤 총장이 신청을 한 걸 법원이 인정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법원의 결정이라는 건 대통령도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이 나온다. 이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가 법원으로 넘어간 게 좀 뭐랄까요? 윤석열 총장의 좀 한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또 법원의 판단에 남기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여튼 상황 이렇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박주민 의원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간 하태경 의원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얘기해보죠.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네,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이후 집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3차 대유행 후에 대기 중 사망이 처음이에요. 예, 발생을 한 건데요.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자였다고 해요. 근데 초기 증세가 좀 미미해서 이제 초기 증세가 좀 더 심각한 분들을 이제 병상 배정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병상 배정 순서에서 밀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확진 이틀 뒤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근데 이제 병상 배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희가 서울시 부시장하고 인터뷰하면서 병상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 부시장의 답변은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 외의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유 있는 병상에 무증상자가 올 수는 없으니까 기저질환자는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병상 차지를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분은 갑자기 악화가 된 경우. 이렇게 되면 그럼 이 병상 배정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좀 합의가 있어야겠는데요. 일단 뭐 순서도 순서인데 병상을 빨리 늘려야죠. 그게 물론 그게 급선무고. 제일 급선무예요. 예. 그런데 이분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배우자도 같이 확진이 돼가지고 네. 격리돼서 혼자 계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뭐 통계를 보면은 이틀 전 기준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병상 가동률이 86.1%. 네.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은 1개 남았고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41개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 그 사망자만 22명이거든요, 하루에.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70명 죽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증 환자도 16명 늘려가지고 242명 이제 그저께 기준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병상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공공병원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뭐 정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병상을 확보를 해도 의료진이 없어서 그거를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경우에는 네. 어저께 일반 병실 다 비우고 환자 네. 내보낸 다음에 병상 120개 만들었는데 실제 가동은 지금 60개밖에 못 한다. 의료진이 없어서. 그래서 의료진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나머지 하겠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환자는 일반 의료진의 3-4배가 듭니다. 맞아요. 더 많이 드니까 훨씬 많이 지금 들어요. 의료진이 없어서 원래 지금 기존 의료진으로는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의료진이 없어서 지금 뭐 SOS를 친 상황이고 그리고 어저께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뭐 연세대 의료원 등 10개 병원에 네. 긴급 대책회의하고 병상 좀 비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미온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코로나 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암 환자만 있는 게 환자며 아니죠. 무슨 환자며 중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또 얼른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대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답답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코로나 환자와 다른 중환자들 사이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합의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게다가 병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전담병원으로 예전에 대구 동산병원이 있었는데 네네. 적자가 120억 정도 났는데 왜냐면 인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환자 못 받으니까. 근데 정부가 한 80억밖에 보전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적자 상태인데 정부 어떻게 믿느냐. 이거 했다가 그런 소리도 나와요? 네, 그런 소리들이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공공의료 이제 확충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많이 힘을 얻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이 현재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도 지금 사실 공공병원 6%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중심으로 좀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코로나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매우 적다 보니까 네. 좀 뭐랄까요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리고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그렇죠. 당장 지금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뭐 지금부터 병원 지어서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요. 장기적인 좀 체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예.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뒤인 지난해 11월 윤 씨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요. 재심 공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가 확인됐고 유죄 증거로 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윤 씨의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윤 씨는 웃음을 지으면서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루어지는 게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규명할 것도 촉구를 하고 그러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재심에서 뭐 무죄가 날 거라고는 다들 예상한 거였고 이제 이분이 그 17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20년인가요? 20년이죠. 네. 그 옥살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여기에도 뭐 관심들이 쏠리고 있어요. 예, 형사보상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최저 시급을 이제 8,59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를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최대 3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19년 6개월 복역한 거를 곱해서 근데 그 중에서 네. 산재보상 산정은 월 평균 22일만 기준을 한답니다. 실제 근무일 수도 쉬는 날도 예, 있으니까. 쉬는 날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은 최대 17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최대치니까 뭐 그거보다 적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네. 10년간 억울한 목살이를 한 최모 씨가 네. 10년을 했는데 8억 4천만 원 받았으니까 대략 비슷하게 20년이 됐으면 2배 정도 하면 17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대략. 근데 요거는 이제 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형사보상금이고 그거 말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거 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예요. 그쵸. 그거는 별도인데 그 금액도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면 다 합치면은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건 뭐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참 20년 청춘을 다 옥에서 보냈는데 어떤 분은 저 정도면 괜찮아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걸로도 이건 보상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그 방송사에서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그분 이제 거기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돈을 주면 네. 다시 감옥에 가겠냐, 그러니까 너 같으면 감옥에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보상금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이분을 만났었잖아요. 취재에 한번 가서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억척스럽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주말 근무, 야간 근무 이거 다 도맡아 하면서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시거든요. 학차같이 돈을 벌어서 그 누님이 또 암 치료 중이신데 그 수발 다 들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보상금 뭐 옥살이에 비하면 많은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분의 삶이 좀 나아지는데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